사람에게는 여러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자신의 성장입니다. 어제까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여기서 큰 기쁨을 느끼도록 짜여 있습니다. 느닷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일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매일 일을 하면서도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게 이 일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일하는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400만 부를 돌파한 밀리언셀러 작가와 일본 최고 부자가 만나 5년에 걸쳐 나눈 대화를 담은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입니다. 저자 나가마스 시게이사는 말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라는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작가입니다. 그와 대담을 나눈 인물은 일본의 대부, 괴짜 부자로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와 그의 제자들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자 역시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를 바꿔 자신만의 진정한 일을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는 누적 400만 부의 밀리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사이토 히토리가 전한 가르침 중에 커다란 꿈이나 비전을 갖기에 앞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미래보다 지금, 1년 후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오늘에 집중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잘 풀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에 깊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가 한 번은 배워야 할 인생이 잘 풀리도록 일하는 법칙, 인생의 법칙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책인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알려주는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시작하며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 괜히 초조하지 않은가?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만일 지금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 혹은 질문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을 위해 쓰였다. 또렷한 꿈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실현된다. 세상에는 마치 이것만이 단 하나의 정답처럼 자리 잡아서 이 방법 말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방법은 이것 하나가 아니다. 설령 지금 또렷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미래를 훨씬 뛰어넘는 현실을 손에 넣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쉽고 즐겁게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세상에 떠도는 꿈 신화에서 당신을 해방하는 것.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지 이것뿐이다. 요즘 꿈이 없는 사람이 많다. 하고 싶은 일만 찾으면 그 방법을 알려줄 책이나 인터넷 정보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옛날처럼 신분차별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단념하는 구시대적 가치관도 크게 무너졌다.
그러나 꿈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앞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듯 살아간다. 이런 상태에서 꿈을 가져라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무리하게 보람을 찾으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비웃음 사지 않으려고 보여주기식 꿈을 지어내어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거나 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무의미한 시간에 이제 그만 마침표를 찍길 바란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또렷한 꿈이 없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당신의 인생은 장밋빛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절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확신한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한다. 꿈이 없어도 잘 된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어중간한 꿈 따위는 없는 편이 잘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솔직히 처음에 스승님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다. 그딴 걸로 잘 될 리가 없지. 역시 확실한 꿈이 있어야만 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승님이 일깨워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지금 돌이켜보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 이론에 자신감이 생긴 것은 나만 잘 풀려서가 아니다. 음식점 운영, 지필, 강연에 이 방법을 적용했더니 내 주변 사람도 점점 잘 풀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회사나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었더니 그들의 인생도 점점 나아졌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기로 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이 얻을 이점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한다. 자신이 왜 일하는지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일상의 업무가 지금보다 몇 배는 즐거워진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일에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는데 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된다. 주변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저 너머에서 기회가 다가오게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무리라고 여겼던 일이 사실은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본 최고의 장사꾼이 가진 일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몸에 익힌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지만 정리하자면 이렇다. 다만 위의 이점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 물음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나의 곁에서 스승님의 강의를 함께 들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당신 마음속에 스승님이 했던 말이 스며들어 왜 일하는지가 명확해질 거라고 약속한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다. 나에게는 또렷한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꿈으로 향하는 여정을 지탱해줄 큰 힌트가 이 책에 있어서다.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꿈이 있든 지금 꿈이 뭔지 찾지 못했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2005년 30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시절에 나는 어떤 사업가를 만나 많은 것을 배웠다. 맨 처음 강의 주제는 인간관계로 약 1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하루였다. 그 가르침의 충격은 이전 책 만일 내가 죽는다면 당신은 누구와 하루를 보낼 건가요? 에도 썼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다. 이번 책에 쓸 내용은 그때의 충격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는지도 모른다. 무대는 지금부터 17년 전 인간관계 강의를 받은 지 반년이 지난 2006년의 봄이다. 그날 강의 주제는 일한다는 것이었다. 꿈이 없어도 잘 된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잘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말일세. 스승님의 말씀 그리고 기쁜 듯한 표정의 의미를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땡땡땡 수업 시작.
뭐 어찌되었든 이 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번 강의가 시작되었다. 일에 필요한 것은 먼 훗날의 꿈이 아니라 지금, 여기, 눈앞. 스승님, 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게 잘된 일인가요? 보통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혼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나는 스승님께 물었다. 스승님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일하는 인간이지? 네.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같이 승패나 순위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일세.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지 않는가? 매일 대회나 시합도 아니고 말일세. 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 그것보다도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을 대하거나 사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거나 직원들 급여도 생각해야 하고 부하와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지. 네, 매일 그런 일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 미래 일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과제를 얼마나 해치우는가라네. 솔직히 말해서 먼 미래 일만 매일 생각하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네요. 물론 먼 미래의 꿈이라든지 비전을 가지는 것도 즐거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에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눈앞일세. 인간의 뇌는 하나밖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있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다는 건 진심으로 일에 임하다 보면 꿈 이야기나 한가롭게 할 여유가 없단 소리지. 맞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나는 마치 거인을 내 편으로 만든 연약한 등장인물이라도 됐냐 어느새 기세등등해졌다. 그럼 무리하게 하고 싶은 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마음이 놓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긴장해 있었던 모습이 무색하리만큼 속내를 털어놓았다. 일만 놓고 보면 꿈이나 하고 싶은 일 같은 건 그렇게 심각하게 찾을 필요 없어. 그렇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중요한 것이요?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그게 뭔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걸 지금부터 파헤쳐 보자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예를 들어 자네가 신뢰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네를 실망하게 했다고 치세. 혹시 그런 경험 없나?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행히도 많이 떠오른 건 아니었지만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럴 때 자네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묻겠나? 묻는다고 하시면 보기를 주겠네. 물어볼 것은 이런 것들이지. 무엇을 했는가? 언제 했는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누구와 했는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랐는가? 자, 이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골라보게. 보기 중에 고른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아닐까요? 그렇지, 왜, 무엇을 위해서, 다시 말해, 왜라네. 사실 무의식 중에 던지는 질문은 이게 제일 많지 않은가? 분명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도 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묻는다.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이다. 부하가 시킨 것과 다르게 일할 때 상사는 왜 못 알아들었을까 하고 우선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어쩌면 연애도 마찬가지다. 가령 누군가에게 고백받았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다. 남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이는 자신이 의문을 품은 일에 대해 왜 하고 주변 사람에게 묻는다. 이렇게 인간은 항상 무의식 중에 의미를 찾고 있다. 돌이켜보니 저도 평소 무의식 중에 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도 의미를 찾으면 자연스레 의욕이 생기니까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말일세 나는 무엇을 하는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이 왜라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세 뒤엉켜버리지. 왜가 모티베이션의 정체?
그래. 자, 이해했다면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게. 자네는 지금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어쩌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 또렷한 꿈이 없더라도 의미만 찾으면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이다. 만일 지금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무엇라 답하겠는가? 일하는 의미를 찾는 방법. 일의 의미를 찾는 방법. 일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다네. 갑자기 보람 있는 일을 찾는 기회는 좀처럼 없으니 의지가 꺾일 때도 있을 거야. 다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아마도. 다만 그 타겟책은 어쨌든 지금 있는 장소에서 일을 즐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네. 일을 즐기는 힘을 기른다라. 그래, 대부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하는 일은 재미없는 법이지. 이제 갓 들어온 사람에게 갑자기 큰 성취감이 따르는 일을 맡기는 건 상사로서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말이야. 그러니 몇 년간은 일의 기초를 쌓게 시키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 식당에서도 일단은 설거지부터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두 의욕을 잃어요. 2006년에 나는 150석 규모의 식당 히나타야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가 큰 만큼 주방과 홀에 여러 담당 역할이 있다. 그 중에서 신입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바로 설거지였다. 하지만 곧바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승님께 묻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간사이 지방 한큐 그룹의 창업주 고바야시 이치조가 한 말을 알고 있는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꽤 옛날 사람이니까 모를 거야. 이 고바야시 씨가 항상 말한 모양이야. 신발 지키는 당번을 맡으면 일본에서 제일 가는 신발 지키는 당번이 되어라. 그러면 자네는 언제까지고 신발 지키는 당번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일세. 그 정도 마음가짐이라면 다른 일을 맡게 된다는 뜻인가요? 감이 좋군. 맞아. 어차피 할 거라면 그 포지션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다시 말해 이 나라 최고를 목표로 하란 말이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최고의 설거지 담당이 될까? 일본 최고의 설거지 담당이라면 어떻게 일할까? 하고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며 일하는 거라네. 그렇게 하면 여러 아이디어나 개선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짜내어 일하다 보면 윗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나? 분명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가능성을 느끼겠죠? 자네가 윗사람이라면 어찌하겠는가?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의미의 힘이라네. 일본 최고의 설거지 담당이 되기 위해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일에 임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지. 아, 그렇겠네요. 하나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네. 이건 파나소닉의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인데 물론 그를 알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쇼와 시대 최고의 경영자니까요. 어느 날 마쓰시타 씨가 공장을 둘러보는데 전구를 닦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던 모양이야. 마쓰시타 씨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지. 일이 재미없나? 하고 말이야. 그 젊은이는 네, 멀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했다고 하네. 그러자 마쓰시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마쓰시타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 그건 자네가 전구를 닦는 작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야. 좀 더 너머의 일을 생각해보게. 이 전구가 있어서 가족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 이 전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이 전구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네가 닦고 있는 건 전구가 아니라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닦고 있는 게지. 라고. 스승님, 왜 그러나? 저 감동받았습니다.
일하는 의미만 이해하면 모티베이션이 달라지네요. 그렇지. 나도 무척 좋아하는 이야기라네. 일을 즐기는 힘이 몸에 배면 모든 게 술술 풀린다. 되풀이하지만 어떤 회사라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재밌는 일을 잘 시켜주지 않아. 하지만 거기서 토라져서 그만둘 건가? 재미없는 와중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결과적으로 이 가르침은 히나타야의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의 생각을 크게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설거지부터 우리 가게는 원래 신입이 하는 일이니까 하고 의미를 잘 전달하지 않고 일단 열심히 해봐 라며 대충 얼버무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점장이 처음 설거지를 맡게 된 사람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의미를 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설거지를 열심히 해낸 사람들이 지금 분점을 차려서 나가거나 독립해서 가게를 차려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숨만 쉬거나 토라져 있어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성장할 수 없어. 하지만 반대로 지금 있는 장소에서 의미를 찾아 즐기려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해낼 수 있지. 스승님의 이 말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는 여러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자신의 성장이야.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인간은 여기서 큰 기쁨을 느끼도록 짜여 있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취미나 공부, 어떤 분야에서든 즐거운 변화다. 그러니 지금 미래의 꿈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도 괜찮다네. 그럴 때는 다시 말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내서 지금 눈앞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 먼 훗날의 일만 떠들어대며 무작정 다 잘 될 거라고 좋아할 여유가 있으면 눈앞에 닥친 일에만 집중하는 거지.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창하게 꿈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이길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장. 눈앞의 과제나 벽을 뛰어넘었을 때 느껴지는 가슴 두근거림을 즐길 수 있는가 없는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꿈을 뛰어넘는 최고의 성공 법칙이 아닐까 하고 새삼 절실히 느낀다. 마음의 버릇이라는 성가신 존재. 인간은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나? 방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닐까요? 방식도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 더 있다네. 그건 바로 생각이지.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인간이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이니까. 마음의 버릇은 곧 생각이 되지. 생각에 기대어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성가신 거야. 성가시다고요? 응, 틀렸을 때 말일세. 하지만 인간이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아. 계속 그 생각으로 살다 보면 사고회로가 굳어져 버리지.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생각이 틀렸다면 바꾸면 돼.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면 된다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의 법칙. 인간이 천직에 이르는 길과 순서. 사람은 다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하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네, 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대신 책임을 지진 않지. 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대충 적당히 하는 말인 셈이야.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은 곧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면 되네. 하지만 만일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일보다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말해주는 일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은 높아.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 스승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승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그게 말이야, 일을 잘하는 비결은 주로 나는 숨쉬듯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놀란다 라는 데 있지. 예를 들어 매일 일기를 쓴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찍 일어난다든지 일에 적용해도 아무런 고생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 말일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마련이야. 그 분야를 잘 파고들면 반드시 자기의 무기가 될 걸세. 책을 쓰고 있어서인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저 떠오르는 것들을 써내려갈 뿐이다. 다만 이것이 스승님이 말씀한 나아가야 할 길이었구나 하고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천직이라고 하지.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직업. 네, 저도 찾고 싶습니다. 천직을 찾아서 일할 수 있다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대부분 천직은 하고 싶었던 일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무리하게 시켜서 하게 된 일에서 출발한다네. 싫다며 마지못해서 하는데도 막상 해보면 술술 잘 되지. 그러니 본인도 놀랄 수밖에. 그러고는 점점 빠져들지. 천직에 이르는 과정은 이 패턴이 제일 많다네. 그렇다면 역시 천직으로 이르는 길은 항상 눈앞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이제야 말이 척척 통하는군. 하고 싶은 일보다 우선은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자네에게 항상 하던 말의 의미라네.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보라고 하는 일이나 부탁하는 일을 대충 하지 말고 고집을 내려놓고 꼼꼼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라네. 열심히 하면 눈앞에 문이 열릴 걸세. 그 너머에는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지. 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잊고 말고.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분야에서 부탁받는 일이 늘어난다네. 그게 바로 문이야. 이때 반드시 기대 이상으로 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지. 그렇구나.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서로 맞아떨어진다. 기회는 자기 자신이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기회란 사람들이 물어다 준다네. 알아차리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야. 스승님, 왜 그러나? 저 출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해오던 음식점과 강연 사업도 함께 하겠지만요. 그래, 그걸로 충분하네. 그 사이에 출판일이 자네의 사업 중에서도 독보적인 결과를 낼 걸세. 네, 예언하지. 이렇게 말하고 스승님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왜 일하는가? 목표보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꿈을 이루고 나면 탈진 증후군에 빠지기 쉽다네. 나도 그랬다. 다코야키 가게를 열기 전까지는 꿈을 향해 쉼없이 내달렸지만 가게를 연 순간 의욕이나 힘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코야키 가게라는 꿈을 이룬 후 그 다음 꿈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꿈이나 목표는 이루고 나면 끝나. 하지만 목적, 다시 말해 왜를 추구하는 데는 끝이 없지. 목적은 다음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든다네. 그렇구나. 그래서 스승님은 왜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구나.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가 새삼 마음에 와닿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네. 꿈에 너무 집착하면 진정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로 추렸다고 할까? 그러면 언뜻 그 꿈과 상관없는 것들은 불필요하게 느껴지겠지. 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몰라. 전혀 꿈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 사실 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때도 비일비재하다네. 그래서 오늘 스승님이 저에게 꿈이 없어? 그렇군, 잘 됐네 하셨군요. 맞아,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말이야. 네,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농담이 아닐세. 아직 분명한 꿈이 없는 덕분에 이제부터 앞으로 자네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거머쥐게 될지 기대되는군.
목적. 외를 향한 추구는 자기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에 도전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나는 노트에 하나씩 메모했다. 일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작업과 다름없어. 때로는 무진장 지루하게 느껴지고 질리는 날도 오지. 꺾이려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이 외의 힘이라네. 자네는 왜 일하는가? 아침에 들은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지금 눈앞의 일, 눈앞의 상대에 의미를 부여하고 대하게. 그러면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다네.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지. 어쩌면 자네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새로운 세계로 자네를 이끌어줄지도 몰라. 단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기 마련이야. 자네가 해온 일은 절대 자네를 배신하지 않을 걸세. 멀리 보기보다 지금 눈앞을 제대로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삼을 것인가, 모험으로 삼을 것인가.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을 진지하게 하다 보면 새로운 문이 열릴 거라고 말했지. 네, 오늘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인생이 매우 즐거워지는 방법이기도 해. 왜 그런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야 인생은 모험이 되지 않겠나? 모험이라니 듣기만 해도 설렙니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했다. 꿈은 계획을 세워 하나씩 목표 지점을 달성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 유럽 여행을 떠날 때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유럽에 도착한다. 이것은 여행이다 하고 정해서 이뤄나가는 것이다. 반면에 눈앞의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어디에 다다를지 전혀 알 수 없다. 유럽에 가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와이에 와 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행선지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게 모험 같고 즐겁다. 참 재미난 표현이다. 나는 여행보다 모험이 성격에 잘 맞는다. 눈앞에 있는 문이 열리면 보이는 미래. 저는 이쪽에 더 가슴이 뜁니다. 그렇지, 여행보다 모험이 훨씬 재밌다네. 미래를 딱딱 정해놓고 오로지 계획대로 나아가는 방식보다 앞날은 알 수 없지만 눈앞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즐기면서 뛰어넘는 방식이 인생의 밀도는 더욱 높아지지.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걸세. 나는 정말 그리 생각한다네. 미래보다 지금, 1년 후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오늘. 가능한 한 주기를 짧게 잡을 때 더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가 솟아난다. 나는 매 순간을 온 힘을 다해 살고 싶다. 스승님께 그렇게 말했다. 그래, 현재를 즐기는 힘이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들지.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재밌지 않다고 치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실제로 즐거움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자네는 무얼 하더라도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걸세. 전환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맞아, 이미 잘 알고 있군. 왜? 다시 말해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스승님은 씩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결과를 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알겠나? 똑바로 듣게. 언젠가는 자네도 나처럼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전할까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할까라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이치가 아니라 경험이 뒷받침하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다라는 결과라는 말일세.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것이 곧 숙제인 셈이군요. 그렇다네. 자신이 해온 일을 바탕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에 전해지지 않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깐깐하다고.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래서 진짜로 해냈나요?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방법으로 실제로 매출을 올렸나요? 하고 말로는 내뱉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말의 신뢰성을 재고 있다네.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스승님께 배우러 오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스승님이 제로에서 시작해 납세 부문에서 일본 최고라는 결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말뿐인 사람이었다면 나는 절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만만하게 여겼다. 스승님이 알려준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면서 말이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아니란 생각이 부끄러워졌다. 스승님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중요한 건 반복이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결과를 낸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러니 결과를 내는 데서 도망쳐선 안 돼. 결과를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아. 험한 세상이니만큼 난 자네를 진짜로 만들고 싶네. 그러니 실천한 결과가 필요한 것일세. 무거운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 엄격함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다.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